있겠어. 자, 87페이지의 29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수열의 첫째 항은 2이고, 이게 뭐야? 저번에 예시로 막 들어줬던 거랑 되게 비슷하네.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n 플러스 1하는 2분의 an을 따르는데 an이 짝수면 그렇고 an이 만약에 홀수면 뭐 오드 뭐 이렇게 써보셨은 거예요. 2분의 an 더하기 15로 합시다. 그럴 때 시그마 AK를 구하는데 K를 어디서부터 1항부터 40항까지지? 40개를 더하래요. 40개를 더하려면 40개를 이 규칙에 따라서 구하셔야 돼요. 많아요, 적어요? 40개 많아, 적어? 많지. 많은 거야. 40개를 구하라는 건 많은 거예요. 40개를 구하는 건 많다는 거는 규칙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알겠어요? 규칙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40개면 40개를 다 하기 전에 여러분이 어느 정도 하다 보면 규칙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보자. A 첫째 항이 얼마냐면 첫째 항이 지금 2래. 그럼 이제 첫째 항을 가지고 뭘 구하는 거냐면 두 번째 항을 구하는 거지? 맞아요? 이건 별로 어렵진 않지만 선생님이 좀 차근차근 설명해 볼게요. 지금 A2를 여기서 구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A2를 구하겠다는 거. 그치? 그럼 여기가 n이 1이면 되죠? 맞아요? 그러면 A1이 여기가 들어갈 거 아니야, 그치? 여긴 두 가지 선택이 있어. 두 가지 선택은 이 중에 하나로 선택하라는 거. 그러면 n이 지금 1이니까 여기가 지금 A1이 1일 때야. A1일 때야. 맞아요? 그럼 A1이 짝수면 위에 걸 쓰고 홀수면 밑에 걸 쓰래. 이 정도는 그냥 쉽게 알 수 있지. 그럼 지금 A1이 짝수야, 홀수야? 2야, 2. 짝수죠? 짝수니까 위에 걸 쓰래. 그럼 어떻게 하래? 2로 나누래. 그럼 1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다음 항이 된 거예요. 그럼 A3을 구해야 되지. 3은 2항을 통해서 구하는 거지. 그치? 그럼 요게 3항이니까 n이 2인 거고 요게 3항이 되면 n이 2인 거고 요게 2항으로 이렇게 2항을 요 전항을 가지고 다음 항을 구하는 거야. 그럼 전항 내가 지금 요거를 구하고자 하는 항 말고 이걸 통해서 구하고자 하는 거니까 요게 짝수냐 홀수냐잖아. 그치? 그럼 짝수면 2로 나누면 되고 홀수면 15를 더해서 2로 나누면 되죠? 맞아요? 그럼 짝수니까 홀수니까 15를 더하면 얼마야? 1에다 15 더하면 16이지. 2로 나누면 8이죠. 8. 그거 쉽죠. 그래서 8 이렇게 구하는 거야. 짝수예요 홀수예요? 짝수죠. 그러니까 A4항은 다시 2로 나눠서 4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거야. 그쵸? 구했지. A4, 5항은 또 짝수니까 2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눈치를 채야 돼. 이게 다시 나왔다는 건 그 다음부터는 그 규칙을 그대로 다 따라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규칙이 몇 개야? 4개지, 4개. 4개가 지금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될 거예요. 그럼 40개를 구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5개까지만 구해보니까 4개가 규칙이라는 건 알았죠? 4개만 알면 되죠? 그럼 4개씩 묶으면 40개면 4개씩 묶으면 몇 묶음이 나와? 40개를 4개씩 묶으면 몇 개가 묶음이 나와? 10개죠? 그러니까 10개의 묶음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4개를 더하면 되죠. 그래서 2 더하기 1 더하기 8 더하기 4 이렇게 하면 되죠. 맞아요? 이게 이제 40까지의 합이에요. 어렵지 않죠? 요렇게 사실은 조금 해볼 수 있는 것들을 다 가지고 기본 문제를 잘 풀어놔야 요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는 그거보다 하나 더 생각하면 되죠. 알겠죠? 그렇게 해서 풀도록 하세요. 또 질문 없어요? 자, 그럼 다음 걸 또 해봅시다. 그럼 이제 질문이 없다니까 극한을 할 건데 극한을 어디까지 할 거냐? 다음 시간까지 해서
책의 순서가 조금 이상하긴 한데 선생님이 그냥 책의 순서를 5단원까지 조금 쭉 읽고 오늘은 극한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조금 풀어줄게요. 알았죠? 그렇게 좀 갑시다. 극한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저번에 이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x가 이제 엄청나게 커지면 그걸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쓸 수밖에 없고 무한대로 커진다. 무한대로 커진다는 건 이 무한대는 상징적인 수라 그랬어요. 상상할 수 없지? 상상할 수 없어서 디테일한 연산은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수기 때문에 연산 자체는 가능해요. 대략적인 연산은 가능해요. 알았죠? 그게 수예요, 수. 그랬을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의 영역으로 갈 수 있고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영역이 될 수 있고 x분의 1이라는 게 있을 때 x가 무한대로 커지면 무한히 커지면 이 x분의 1은 무한대분의 1이 될 거고 무한대분의 1은 결국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무한대분의 1은 얼마야? 0으로 가는 거죠. 0으로 가. 그럴 때 이 0은 실제로 0으로 가는 게 0이 아니라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라 그랬죠. 근데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0밖에 없어서 선생님이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상태라 그랬어요. 상태. 결과가 아니라 상태라 그랬어요. 상태. 0으로 가고 있는 상태. 그래서 분모가 0이 될 수는 없는데 분모가 0이 되는 건 수학에서 안 되는데 그러면 0으로 가는 상태.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가짜 0이라 그랬죠. 가짜 0이라 그랬어요. 가짜 0분의 1은 그러면 무한대의 어떤 상태가 될 거예요. 이거 꼭 이제 알기 하셔야 돼요. 이건 조금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가지에 대해서 조금 알았어요. 그래서 무한대와 0에 대한 연산을 한번 해봅시다. 무한대와 0에 대한 연산을 해봅시다. 그래서 해볼 수 있는 것들을 다 해보면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상수도 하나 만들면 돼요. 상수도 하나 만들면 상수라는 건 얼마나 크든 상관없어. 상상할 수 있는 수야. 알겠죠? 그래서 무한대보다는 확실히 작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무한대에다가 무한대를 더하면 무한대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무한대에다가 어떤 상수를 더해도 당연히 무한대겠죠? 맞아요? 너무 큰 값에서 조금 더 더했다고 그 큰 값이 뭐 상상할 수 없이 큰 값이 조금 더해졌다고 얘가 뭐 갑자기 이상한 수가 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지? 무한히 커요. 뭐 여기다가 더하지 않아도 그래도 무한대예요. 이런 거 알 수 있겠죠. 이런 연산들은 그냥 우리가 결과적으로 바로 알 수 있어요. 이건 결과치를 알 수 있는 거야. 알았어요? 이런 연산들을 알고 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0에다가 0을 더하면 0이 될 거예요. 이 0은 가짜 0이에요, 지금. 알았죠? 엄청나게 작은 값이라 하더라도 그 엄청나게 작은 값하고 엄청나게 작은 값 더해봐야 0이에요. 그쵸? 뭐 당연히 엄청나게 작은 값하고 C를 더하면 자, 이런 얘기야. 3하고 어떤 0하고 더한 건데 이게 진짜 0이 아니야. 그럼 진짜 0이 아니라는 건 0은 아니라는 거지 아직. 그럼 3보다는 조금 더 뭐 커지던가 그럴 거 아니야. 그럼 3이라고 말하기는 애매하잖아. 엄밀하게 말하면. 그렇지만 우리는 3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0이 너무 작아서. 알았어요? 그럼 뭐 이렇게 얹을 수가 없어. 뭐 이렇게 이 0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작은 값이에요. 그래서 0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C예요. 굳이 C에다가 0을 더하면 C보다는 크다는 건 알겠어. 이게 조금이라도 크니까. 조금이라도 크니까 C보다 크다. 이런 부등호 관계는 알 수 있는데 무한대는 아예 부등호 자체가 성립 안 하지만 0에서는 그렇게 성립은 해요. 그렇지만 C에다 그러면 0을 더한 거랑 C 이게 가짜 0인데 가짜 0을 더한 거랑 C랑 누가 이거 어때? 그럼 같다고밖에 말 못해. 엄밀하게 부등호를 따져. 그러면 이제 이쪽이 조금 더 커. 조금 더 커. 그렇지만 지금은 이렇게밖에 쓸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계산 연산들을 해낼 수 있어요. 자, 곱하기를 했으니까 뭐 다른 것도 좀 해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문제가 되는 연산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좀 오늘은 수업을 할 거예요.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빼면 그럴 때는 몰라요. 이거는 뭐라고 말 못하겠어. 상상할 수 없는 값에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값을 빼면 남는 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지 아닌지
그건 우리가 장담을 못해요. 알았죠? 경우가 여러 가지 생길 수도 있어서 말 못해요. 자, 그렇게 생각해보면 무한대에다가 이제 무한대를 곱해도 그래도 이제 무한대. 이제 곱셈에 대해서 좀 해봅시다. 무한대에다가 상수를 곱해도 무한대예요. 근데 무한대에다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작은 0을 곱하면 이건 또 역시 모르더라라는 거예요. 알았죠? 연산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자, 빼기도 한번 해볼까요? 아직 더 해야죠. 0에다가 0을 곱하면 0이에요. 뭐 0에다가 상수 c를 곱해도 이게 워낙 작기 때문에 0이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곱셈에 대해서도 그냥 이렇게 명확한 것들이 있는 반면에 무한대하고 0 곱한 것만 모르는 거야. 알았죠? 빼기도 좀 해봅시다. 무한대에서 무한대 빼는 거 안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0에서 0 빼면 0이에요. 그쵸? 상수에서 0 빼봐야 그래야 상수예요. 이건 거의 뭐 없는 걸 뺀 거나 마찬가지예요. 뭐 특별하게 다른 건 없네요. 나눗셈. 자, 무한대에다가 무한대를 나누면 그것도 조금 애매해요. 이것도 좀 0에다가 0을 나누면 이것도 이제 0분의 0꼴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이제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이런 게 조금 애매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무한대로 나누면 우리 이거 배웠지만 0인 거 이제 알겠어요. 알겠죠? 어떤 일을 0으로 나누면 이게 무한대가 된다는 거죠. 이거 두 가지는 정말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알았죠? 이거 두 가지는 꼭 기억. 그러면 여기다가 상수 c를 곱해봐. 그럼 0에다 상수 c를 곱하는 건데 0에다 상수 c 곱해봐야 0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여기다 아무리 곱해봐야 상관없을 거야. c를 무한대로 나누는 것도 0이고요. 여기다가 c를 곱해봐. 상수를 곱해봐. 그러면 무한대에다가 상수를 곱하는 건데 무한대 상수 곱해봐야 무한대에다가 상수 곱해봐야 무한대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0분의 어떤 c도 그냥 무한대예요. 물론 이거 이제 부호를 좀 따지기는 해요. c가 양수면 얘가 양수 무한대, 음수면 음의 무한대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있어요. 자, 무한대에다가 상수 c로 나눠봐야 이건 그냥 무한대. 알겠죠? 이거는 무한대에다가 어떤 c분의 1을 곱하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이 c분의 1이라는 수가 아무리 어떤 수라 하더라도 무한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무한대예요.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무한대를 0으로 나눠요. 무한대를 0으로 나누면 이건 마치 무한대를 상수로 나누는 것도 무한대니까 뭐 0으로 나누면 0분의 1도 무한대인데 뭐. 그치? 0분의 1은 얼마나 그랬어? 무한대라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 무한대를 0으로 나눈다는 건 무한대 곱하기 0분의 1인데 얘도 무한대잖아. 0분의 1도 무한대라 그랬지, 그치? 그럼 무한대하고 무한대 곱해봐요. 무한대잖아, 그치? 무한이 커요. 그래서 이것도 무한대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하지만 여러분이 이 무한대와 0과 상수에 대해서 여러분이 연산을 못하는 형태가 딱 4개가 나와요. 이 4개를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배울 거예요. 알겠죠? 이 4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의 4가지. 됐습니까? 그럼 이 4가지 외에는 다 연산할 수? 연산의 결과를 알 수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좀 알았을 때 조금 극한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극한이란 개념을 조금 더 가져와서 봤더니 좋아, 그러면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이건 조금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한데 어떤 x가 3에다가 이 가짜요. 가짜 0을 더한 만큼이랑 같아. 그럼 결국 얘는 x는 얼마라고 봐도 돼? 3이라고 봐도 되지. 아까 뭐라고 했어? 상수에다가 c 0 더해봐야 얼마나 그랬어? 상수라고 그랬잖아, 그지? 근데 실제로 얘는 3은 아니지, 그지? 얘가 진짜 0은 아니니까. 우린 이런 과정을 뭐라 그러냐면 x가 3으로 가는 어떤 극한이라고 얘기하기로 시작했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극한은 결과가 아니라 어떤 변화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상태를 기술하고 있는.
자, 그럼 x가 3이 된다는 건 마치 이런 거 같아요. 여기 수직선이 있으면 여기 3이 있는데 4는 여기쯤 찍어도 되는데 4는 저기다 찍어도 돼요. 엄청 멀리. 2는 저기다 찍고. 뭐 한 칸이 엄청 커지는 거지, 그지? 근데 뭐 그렇게까지 안 찍고 여기 4라고 합시다. 그러면 어떤 x를 여기 이렇게 하면 여기다 찍으면 여기 이제 3점 뭐 한 2 뭐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지? 근데 이 x를 점점 이렇게 이쪽으로 가까워지지. 점점 3에 가까워지는 거야. 근데 아직 3은 아닌 거죠, 그죠? 3은 아닌 거예요. 3은 아닌 거예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3으로 가는 극한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가 존재할 때 함수의 극한을 하고 싶은 거니까 수의 극한도 했으니까 x가 있을 때 얘가 x가 3으로 가면 fx라는 값은 f3으로 가겠죠. 왜냐면 x가 3으로 가니까 x도 3, f도 3으로 가요. 그치? 이걸 우린 이제부터 함수의 극한이라고 부르려고 그래요. 함수의 극한이라고 부르려고 그래요. 그래서 리미트 요 기호를 이렇게 매번 쓰는 게 좀 어려우니까 기호로 이렇게 한번 써보자. 이렇게 써보는 거. 됐어요? 이렇게 써보는 거. 자, 이렇게 썼을 때 이거에 대한 어떤 결과를 알고 싶은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되게 친해. 뭐 별로 좋은 예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 그래서 한 30년이 지났어. 지금부터 여러분이 지금 나이가 이제 30년이 지났어. 연락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야, 우리 예전에 30년 전에 명장학원 다녔잖아. 명장학원 옆에 거기 무슨 슈퍼가 있었는데 거기 그 음식점 맛있지 않아? 거기서 파는 거 뭐 맛있지 않았냐? 거기 한번 가자. 거기 뭐 무슨 어디 분식점에 가자 그랬어요. 근데 그 분식점이 골목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길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렇게 붙어 있어요. 조그만 골목이. 여기서 만나기로 했어. 그죠? 만나기로 했어요. 그럼 한 친구는 이쪽에서 올 수도 있고 한 친구는 이쪽에서 올 수도 있지. 그치? 그럼 이렇게 30년 뒤에 이렇게 오는 거야. 물론 이제 그때 인터넷이 워낙 지금 발달해 있어서 그 가게가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모른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계속 가까이 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찾는 목적지는 뭐야? 여기서 하는 분식점이지. 근데 이 분식점이 30년 동안 열고 있을까 아니겠어? 그럼 모르지. 그건 어떻게 해야 알아? 도달해 봐야 알아. 도달하기 전까지는 이 분식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의 목적지는 결국 어디야? 여기잖아. 이 장소잖아. 이 장소가 지금 분식점을 하고 있든 안 하고 있든 그지? 결국 이 장소를 오는 거잖아. 그지? 그리고 골목이 워낙 좁아서 여기까지 올 동안 여기가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야 돼. 그럼 목적지는 여기지. 이 목적지 값을 우리는 이 결과치로 이야기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죠? 이게 조금 더 나아가서 도착했는데 진짜로 그 분식점이 있으면 그걸 연속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연속은 아니야. 알았어요? 자,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하면서 우리가 그럼 이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라고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극한은 어떤 목적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항함수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3으로 가는 극한에서 뭐 x 플러스 5 이렇게 가면 얘가 3으로 가까이 가는데 물론 지금 아직 좌극한 우극한은 안 했어요. 근데 좌극한 우극한도 할 건데 여러분 다 알지만 3으로 가까이 가면 결국은 얘가 3은 아니지만 3.1이라고 하고 3.01, 3.001, 3.0000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 더한 값은 8.1, 8.01, 8.001, 8.0001 해서 점점 8에 가까워지겠지. 그치? 그럼 얘가 3에 도착은 못했으니까 얘도 8에 도착은 못하지. 그래서 얘가 가는 결과는 8로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고 있는 상태, 8로 가고 있는 상태를 상태로 나타낼 수 없으니까 이렇게 그냥 결과치로 그냥 쓰자.
상태를 결과처럼 쓰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뭔데? 사실은 상태인데 이 상태를 결과처럼 갖다 쓰자. 이게 바로 이 는의 의미야. 8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알았죠? 8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리미트 x가 어디론가 가는데 어디론가 이 무한대일 수도 있어요. 근데 fx라는 함수가 알파라고 결과치를 말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린 이걸 갖다가 그 결과가 존재해. 그래서 극한이 된 값.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걸 극한값이라 그래요. 알았죠? 그리고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수렴한다라 그래요. 알았어요? 뭐라고 이 극한에 대한 상태의 값이 존재하면 우리는 그거를 수렴한다라고 해요. 다른 어떤 값으로 결과값처럼 이야기할 수 있다고 이제. 알겠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 수렴이라고 해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해서 x를 a로 보냈는데 어떤 경우든 간에 알파라고 얘기할 수 없다면 뭐라고 얘기할 수 어떤 숫자 단 하나의 숫자여야 돼. 이 하나의 숫자라고 말할 수 없다면 이걸 뭐라고 말할 수 없다면 그럼 우린 뭐라 그래? 이건 수렴하지 않는다.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걸 발산한다. 그럼 사실 수학에서는 어떤 걸 더 좋아할까? 수학에서는 이걸 더 좋아할 거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제부터 어떤 변화에 대한 걸 이야기할 거고 변화의 결과로서 얘를 이거로만 나타낼 수 있으면 그럼 이게 하나의 수니까 이 수를 가지고 또 다른 연산을 할 수도 있죠? 그쵸?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함수에 집어넣거나 할 수 있겠지? 그런데 이걸 나타낼 수 없으면 더 이상 뭘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없지 뭐. 그치? 얘가 뭐가 될지도 모르는데 얘 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수렴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지만 맨 처음에 문제에서는 이 극한값에 대한 것까지가 발산하느냐 수렴하느냐 이 차이도 중요하기 때문에 발산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많이 나와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일단 요거에 대해서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리미트 x를 3으로 보낸다는 것은 방향이 몇 개 있어? 3이라는 값을 기준으로 봤을 때 방향이 몇 개 있어? 3으로 가는 방향이 몇 개 있어? 2개가 있지. 3의 오른쪽에서 오는 방향이 있고 3의 왼쪽에서 올 수도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쪽에서도 올 수도 있고 이쪽에서도 올 수 있죠. 그죠? 이쪽 오른쪽이니까 이걸 뭐라 그래? 우극한. 이쪽은 뭐라 그래요? 좌극한이죠? 그럼 3으로 오는 방법은 이렇게 3이 있었을 때 이렇게 올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3으로 오는 거야. 여기서 3으로 오는 방법. 이걸 이제 우극한이라고 그러는데 우극하는 값이 사실은 자 여기서 올 때 이렇게 선생님이 임의로 푹 잡았는데 이 잡은 영역은 되게 작은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4, 5, 6 이런 데서 오는 게 아니야. 3에서 가까운 데서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기 편하라고 선생님 멀리 잡아준 것 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4를 여기다 찍으면 사실은 안 돼요. 4는 저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지금 대충 얼마냐면 3.1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더 3에 가까워지면 3.01이 될 거고. 알았죠? 조금 더 가까워지면 3.001이 될 거고. 조금 더 가까워지면 3.0001이 되겠죠. 그죠? 점점점 어디로 가? 어디로 가? 3으로 간다고 볼 수 있죠? 얘는 2. 뭐라고 볼까? 2.9? 0.1 차이 나니까 2.9. 맞죠? 그 다음에는 2.99 2.999 2.999 이렇게 오는 거예요. 얘도 계속 가면 3이 되겠죠? 맞아요? 그럼 봐.
오른쪽에서 오는 애들은 실질적으로 3보다 더 어때 값이? 크지? 크지? 3보다 커요. 왼쪽에서 오는 애들은 3보다 어때? 작지. 그래서 우극한이라는 건 3보다 큰 데서 3으로 오는 것을 말하는 거고, 좌극한이라는 건 3보다 작은 데서 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럼 3보다 크다, 3보다 작다. 3보다 얼마만큼 커? 3에 0 더한 값만큼 커요. 0은 아까 0이라 그랬어? 아니라 그랬어? 엄밀히 따지면 0보다는 좀 0은 아니라 그랬지, 그지? 0에 가까 가짜 0이잖아, 그지? 0에 가고 있는 것 뿐이지 0은 아니잖아. 근데 이렇게밖에 못 써. 그럼 얘는 3보다 작으니까 3 빼기 0이에요, 이렇게. 알겠어요? 이게 아주 작은 값을 더했다 뺐다라는 뜻인데, 이렇게 쓰기 뭐하니까 여기서는 이제부터 우극한은 리미트 x가 3으로 가는데 더하기라고 쓰면 실제로 여기 얼마큼 더해진 거야? 0만큼 조금 더 더해졌어. 아주 작은 값이 더해져 있는 값이. 이게 이제 우극한이 될 거예요. 자, 자극한은 3으로 가는데 마이너스라고 쓰면 되겠네. 이걸 이제 좌극한이라고 보면 돼요. 그쵸? 그럼 아까 친구들이랑 만나기로 했는데 이게 이쪽 우극한인 거고 이쪽이 좌극한인 거지? 그럼 둘이 같은 곳으로 해야지. 알고 봤더니 한 놈은 기억을 잘못해가지고 여기 어딘가로 다른 데로 가고 있으면 그럼 목적지에 도달하는 게 같아 달라? 다르지. 그럼 오른쪽에서 오는 여기로 가는데 왼쪽에서 오는 여기로 가면 안 되겠지, 그지? 그래서 우극한도 값이 있고 좌극한도 값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값이 같은지 다른지 비교를 하게 돼 있는 거야. 알았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극한 여기까지 그냥 나왔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자, 그래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알파가 됐다. 이 이야기는 어딘가로 갈 때 fx 극한값이 알파가 됐다라는 얘기는 얘가 알파로 가는데 방향이 몇 가지 있다 그랬어? 2개 있다 그랬지? 알파의 오른쪽 우극한에서 온 값이나 왼쪽에서 온 값이 어때? A죠. A. 여기가 A죠. A로 오는 우극한, A로 오는 좌극한. 얘도 알파고 얘도 알파 목적지가 같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거 우리는 통틀어서 오른쪽으로 오나 왼쪽으로 오나 둘 다 목적지가 같아야지만 그냥 A로 가는 극한값이 알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죠? 당연하지. 왼쪽으로 가는 애랑 오른쪽으로 가는 애랑 다른 애야. 그럼 여기 간다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이제 수열의 극한에서 처음으로 여러분한테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예요. 자,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의 값에서만 따져. 모든 점에서 따지는 게 아니라 한 점에서만 따져.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점만 보면 돼요. 여러 점 볼 필요도 없어. 한 점에서 극한값이 존재한다. 즉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알파입니다. 이런 뜻이 바로 이거랑 같은 뜻이에요. 알겠어요? 자, 어떤 점에서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것은 무엇다? 좌극한, 우극한이 어떻다? 한이 같다. 이건 사실 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좌극한, 우극한이 같으면 극한값이 존재한다.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건 무슨 뜻이다? 좌극한, 우극한이 같다. 다시 따라해봐.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건 뭐랑 같아? 좌극한, 우극한이 같다. 그럼 문제에서 이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할 때 뭘 하라는 거야?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다로 풀어라 이런 얘기예요. 알겠어요? 극한값이 존재할 때 좌극한과 우극한 이걸 쓰면 이거랑 같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건 머릿속에 딱 기억해 놓으세요.
여러분이 앞에서 가장 외워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거예요. x는 a에서 극한값이 존재한다. 좌극한 우극한이 같습니다. 또 하나 x는 a에서 연속입니다. 그럼 극한값과 뭐가 같아야 돼? 아직 안 배웠지만 너희들 수업할 때 배우잖아. 연속이면 뭐랑 뭐랑 같아야 돼?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은 거. 알았어요? 그럼 다시 정리해놔. 이거 정말 중요해요.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럼 뭐랑 뭐랑 같다? 좌우가 같다. 이렇게. 알겠어요? 연속이다. 그럼 뭐랑 뭐랑 같다?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 알았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정의예요. 이 극한에서 배우는 가장 중요한 내용.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그래프적인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극한에 대한 그래프 이해. 쉬운 거 없다? 쉬운 거 없다. x제곱이 있어요. 이렇게 x제곱. 여기가 3이야. 그럼 여기는 얼마일까? 여기는 얼마야? 3이면 제곱이니까 9죠. 9. 9예요. 맞아요? 자, 그러면 리미트 x를 3으로 보내면 우리는 모를 때는 지금은 사실 여러분 다 아니까 그냥 이렇게 할 필요 없지만 모를 때는 사실 두 가지를 다 해야 돼. 이건 극한값을 구하라는 거지? 그렇잖아. 3으로 갔으니까 3으로 가는 방향이 몇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럼 두 가지를 다 하라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여기 아무런 얘기가 없다는 건 두 가지 다 하라는 얘기예요. 맞죠? 그럼 이제 우극한과 자극한을 하라는 거죠. 이렇게. 또 fx는 x제곱이니까 x제곱이 되는 거지. 리미트 x가 3으로 가는 좌극한을 구하라는 거지. 어떤 거? x제곱에 대해. 이 둘이 같은지 확인하라는 거잖아. 그치? 그래프적인 이해는 뭐냐면 3으로 가는 우극한이라는 건 3보다 더 값이 크다 그래서 작다 그랬어. 크다 그랬죠. 그러니까 3보다 큰 값을 대충 잡아줘요. 알겠어요? 3보다 큰 값을 잡아줘요. 여기 여러분이 그래프 잘 쉬운 거니까 한 번만 익숙하면 되게 쉬우니까 잘 따라오세요. 알겠어요? 그럼 3보다 작다는 건 요렇게 여기 어딘가에 값이 지금 나와 있는 거지. 맞아요? 그럼 3으로 조금 더 가까이 가. 그럼 그 다음에 요렇게 뒤보니까 요렇게 가는 거지. 요 값이 되는 거지. 그럼 여기였을 때는 여기였는데 그 다음에 조금 더 가까워지니까 여기가 됐네? 맞아? 그 다음에 조금 더 가까워져 보자. 그럼 여기 세 번째 찍으면 세 번째니까 이렇게 해서 요렇게 여기 오는 거네. 그치? 맞아? 그럼 3에 우극한으로 온다는 건 3에서 이렇게 오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맞아? 그럼 그거에 대응하는 값들이 이렇게 온다고 봐도 되지만 엄밀히 말하면 얘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대응하는 값들이 이렇게 해서 이걸 조금 더 쉽게 이해하려면 이렇게 봐도 돼요. 여기서 그냥 3보다 큰 값에서 이렇게 따라서 가주면 돼. 따라서. 알았지? 얘가 이렇게 조금씩 가까워지면 이 점이 점점점으로 좀 가까워지잖아. 그지? 변하니까 이렇게 오고 있는 거잖아. 그지? 맞아?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오면 얘도 이렇게 오고 있는 거지. 저 엄밀히 말하면 이게 이렇게 오고 있는 거라 그랬지. 그지?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가는 거야? 3으로 도달하면 결국 어디로 도달하겠어? 9에 가겠지. 맞아요? 그래서 9로 가는 거야. 그런데 선생님이 조금 전에 맨 처음에 얘기했지만 요걸 조금 어렵게 설명하면 이런 거지. 극한은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여긴 지금 9보다 커 작아? 9보다 큰 값이야 작은 값이야? Y축은 위로 갈수록 점점 값이 더 어떻게 돼? 커지지? 우리가 Y축 그릴 때 어떻게 해? 여기 1이라고 잡으면 여기 뭐라고 잡어? 2라고 잡잖아. 그지? 더 큰 거야. 큰 데서 더 작은 데로 오는 거지. 큰 값에서 다 작은 값이 오니까 9보다 큰 값에서 9보다 작은 값으로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가 9로 가는 상태를 나타낼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린 여기를 상태를 나타내지를 잘 안 쳐. 보통 뭘 쓰냐면 결과를 쓰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냥 9라고 쓸 뿐이지 우리가 상태를 따지면 이 결과도 상태로 볼 수 있어요. 아, 9보다 큰 값에서 9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알았어요? 그럼 이번엔 작은 값에서 3보다 작은 값. 여기 찍어봐. 그럼 여기지. 그럼 이 값은 여기지. 이 값이었어. 조금 더 가까워져봐. 여기지. 비오는 거. 무서운 세상이네. 여기지. 자, 여기서 여기 좀 더 오면 여기지. 여기지. 그럼 얘가 이렇게 3으로 오면 이 값은 이렇게 가는 거고 이 값은 이렇게 가는 거지. 그치? 그래 역시 9로 가고 있어. 근데 9보다 큰 값, 작은 값. 작은 값에서 9로 가고 있지. 그래서 9로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거죠. 알겠어요? 우극한 값이나 좌극한 값이나 결과가 어때? 같지? 같으니까 너는 9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극한값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질문.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와 이 함수는 같은 걸까 다른 걸까? 이 함수와 이 함수는 같은 함수일까 다른 함수일까? 다른 함수야? 여기 약분되잖아요. 이 다른 함수예요. 알겠어요? 왜 다른 함수냐면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면 여기가 약분이 가능하죠? 약분하고 나면 모양이 어때 둘이? 같지? 그런데 약분이 안 될 때가 있어. 수학은 분모가 얼마가 되면 안 돼? 0이 되면 안 되지. 그래서 x가 얘는 1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x가 1이 될 수가 없어요. 1만 아니면 약분할 수 있지. 그래서 자, 조그만 요거 함수를 이렇게 그려보면 얘는 x 플러스 1이 약분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져요. 얘도 그냥 x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그려져요. 똑같네? 근데 얘는 x가 얼마가 안 된다고? 1이 안 돼요. 그래서 1일 때의 값이 이렇게 비어요. 나머지는 얘랑 어때? 얘랑 어때? 똑같아요. 알았어요? 이 함수와 이 함수는 1에서만 달라. 나머지는 똑같아. 맞아? 이해됐어요? 안 되면 선생님한테 얘기해야 돼요. 선생님 설명해 줄게. 따라서 여기 하나가 딱 비어 있어서 조금 다른 거야. 똑같이 생긴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 여기 점이 있고 한 사람 여기 점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네 이렇게 볼 수 있잖아, 그치? 쌍둥이 중에서 그럴 수도 있죠. 정말 그렇게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 없지만 세상에서는 여기서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똑같은데 요거 하나가 달라서 다른 함수예요. 알겠어요? 그럼 얘는 x를 1로 보내면 여기 밑에 x를 1로 보내면 얘가 이렇게 가나 이렇게 가나 이렇게 따라가고 이렇게 따라가니까 이렇게 따라가고 이렇게 따라가서 결과적으로 2가 돼요. 그쵸? 근데 얘도 리미트 x가 1로 보내면 x-1에서 x-1, x 플러스 1인데 여기에 도달할 수는 없지만 한없이 가까워질 수는 있겠죠. 그게 극한이야. 이 값은 존재하지 않지만 여기 1에 한없이 가까워질 수는 있어. 맞아? 그럼 얘도 여기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니까 여기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여기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거고 그 값은 어디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거야? 2에 한없이 가까워진 거야. 그러니까 얘는 진짜 2가 될 수 있지만 얘는 사실은 존재할 수 없는 2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얘가 2가 돼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 극한이라 그래요. 알았죠? 그러니까 함수값이 중요해 안 중요해? 극한에서는 함수값이 중요하지 않다. 알았어요?
어디서 함수값이 중요해?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아지는 연속에서 중요해지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러면 부정형에 대해서 조금만 해봅시다. 부정형 지금은 천천히 그냥 간단한 거로 가르쳐주고 다음에는 조금 더 설명을 해줄게. 부정형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네 가지 형태예요.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 알았죠? 그러면 첫 번째 무한대 대 무한대 형태는 중요한 게 차수가 같을 때예요. 최고차항의 차수가 같을 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런 함수가 있어요. 여긴 최고차항이 몇 차야? 위에 거 2차죠. 분모는 2차죠. 이렇게 같으면 물론 이게 작아도 수렴하기는 해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간단히 얘기를 해줄 테니까 지금은 같은 경우만 가지고 얘기합시다. 알았죠? 이럴 때 원래 풀이는 어떻게 하냐면 아직 무한대로 보냈어 안 보냈어? 아직 안 보낸 거야. 결과를 안 쓰면 아직 안 보낸 거야. 그러면 결과를 안 쓰면 안 보낸 거니까 x를 무한대로 보내려고 그러는데 그 전에 미리 작업을 좀 해. 위아래 똑같은 식으로 나눠주는 거야. 뭘로 나눠주냐면 최고차항으로 나눠주는 거야. 2차 함수로. 여기 x제곱으로 나눠주면 여긴 2 빼기 여긴 x제곱분의 x니까 x분의 1 빼기 x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도 x제곱으로 나눠주면 x제곱 지워지니까 여기 1 더하기 여긴 xx 지워지니까 x분의 3 더하기 여긴 지워질 것도 없으니까 x제곱분의 1 이렇게 돼요. 알겠죠? 그럼 x를 무한대로 이제 보내보자. 그럼 아까 무한대분의 1은 얼마라 그랬어? 0 이렇게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0으로 갈 거라고. 0으로 가면 얘도 0으로 갈 거라고. 그지? 그럼 0으로 가니까 2에서 0 빼고 0 빼봐야 0이죠. 선생님 중요한 거 빼먹었네. 어쨌든 얘도 0으로 가죠. 얘도 0으로 가죠. 그러니까 얘도 1에서 0 빼고 0 더해봐야 0이죠. 그러니까 결과는 1분의 2가 돼서 결과는 2가 돼요. 이게 이제 여러분 나중에 풀다 보면 뭘 알아? 차수가 같으면 앞에 그냥 개수분의 개수로 하면 답이 나왔죠. 그렇게 풀어봤어요? 이제 또 풀어봐야 되는데 큰일 났네. 이게 이제 하나예요. 두 번째 0분의 0꼴 0이 된다는 건 인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수는 뭐야? 0으로 나누어지는 거. 즉 x가 1로 갈 때 예를 들어서 얘가 0분의 0꼴이 돼. 얘도 0이 되고 얘도 0이 된다. 알겠어요? 그러면 F1이 0이라는 거지. G1도 0이라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인수정리라는 게 있었는데 인수정리에 의해서 아직 0으로 보내진 않았지만 1로 보내진 않았지만 1로 보내면 여기 x-1 이런 항이 있다는 거예요. 식을 좀 정리하면 이런 애가 있었기 때문에 둘 다 1이 되면서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야. 그럼 이 인수분해 같은 거 통해서 하는 건데 얘 아직 1로 보냈어 안 보냈어? 안 보낸 거지. 얘는 결국 1이 돼 안 돼? 결국은 1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말이 좀 어렵나? 이상한가? 결국 1이 된다고 봐야 되나? 어쨌든 아직은 1이 안 된 거죠. 그죠? 1이 아니기 때문에 얘가 0이 아니라지 약분이 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얘를 1로 보내면 되는 형태로 값을 가져. 그러니까 반드시 인수를 찾아내야 되는 게 0분의 0꼴의 문제예요. 알았죠? 자, 이렇게까지 하고 나머지 요거 두 개는 요거 식을 변경하면 이렇게 변경이 돼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곱하기 0은 식을 변경하면
무한대분의 무한대 0분의 0꼴로 형태가 바뀌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이런 거예요. 자, x로 보낼 때 a를 x로 보낼 때 fx가 알파가 되고 gx라는 함수도 알파가 된다고 해보자. 아니 베타. 그 둘 다 수렴하는 거예요. 알았죠?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거 너무 당연히 아는 건데 이거 조금 나중에 신경 쓰세요. 공부 다시 하면 좀 다시 설명해 줄게요. x를 a로 갈 때 수렴하면 더하거나 빼도 큰 문제가 없어. 그치? 그러니까 그냥 수렴값으로 알파 더하기 빼기 베타 이렇게 써도 돼요. 심지어 각각 극한을 구해도 상관이 없어요. 수렴하면 연산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수렴할 때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수렴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알았어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두 번째, 곱하거나 나누어도 상관이 없어요. 상수배도 있는데 상수배는 좀 빼고 합시다. 두 함수를 곱해서 극한을 보내나 수렴할 때는 각각 극한을 보내서 극한을 보낸 다음에 곱하나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곱하면 여기가 알파가 되고 여기가 베타가 돼서 알파 곱하기 베타 이렇게 돼요. 알았죠? 나누어도 상관없어요. 각각 해석해서 알파분의 베타 이렇게 돼요. 근데 분모가 0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조금만 써주시면 돼요. 알겠어요?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이거 조금 더 설명을 해줄 테니까 다음 시간에 일단 이렇게 좀 하고 지금 문제 좀 풀어보세요. 잠깐 쉬었다가.